627 벙커버스터 부동산 대책 지방은 해당 없음이라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서요. 제가 이거 아니라고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게 집값 띄우는 정책이냐라고 제가 수도 없이 반문했었죠. 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일단 수도권부터 길들이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풍선 효과, 수도권 쪽에서는 풍선 효과라는 말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지방은 미분양이 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분양 아마 저 오늘 30% 할인 분양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빨리 털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정책 자금부터 시작해서 연간 부동산 시장에 돈 들어오는 대출 금액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망했던 2022년보다 더 적은 돈이 2025년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상반기에 다 써버렸고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돈이 별로 없습니다. 풍선 효과 계속 진행된다. 수도권 자체가 또 뭐 강남 어디 규제했으면은 또 풍선 효과 뭐 그러고 어디 그러고 이랬을 텐데요. 아니, 통째로 납작 눌러버렸습니다. 부산은 상관없을걸요? 수도권 규제 아닌가요?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대구도 좀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 있습니다. 곧 지방으로 이동하겠네. 고가 부동산은 때려맞기에 지방 저가 부동산은 키 맞추기, 이놈의 키 맞추기 또 등장했고요. 지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이제 광역시로 눈을 돌리나요?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막 블록버스터급 이런 충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 나오고 나니까 야, 서울에서도 지방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중앙 뉴스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 집값 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실직고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다. 착시 현상이다. 뭐 경기도 어디고 많이 올랐는 데만 많이 올랐지 안 올랐는 데는 안 올랐다. 왜 우리까지 같이 어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항변을 합니다. 서울 떴는 데만 떴지 아닌 데도 많다. 수도권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우평구 제외하고 다 떨어졌는데 왜 우리 가지고 그러냐. 경기도 안성, 이천, 김포, 광명 다 떨어졌는데 서울도 1%도 못 오른 거 천지다. 왜 우리 가지고 그러냐. 이런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부동산 다 오르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막상 충격적인 대책이 나오니까 수도권 각 지역들 우리 떨어졌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책 문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 실제로 강력하지 않습니까? 공선효과 타령이 사라졌습니다. 수도권이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수도권 룰러? 그러면 지방에 집 사면 되지. 지방에 집 사는 순간 이 사람은 1주택자가 됩니다. 네, 1주택자가 돼요. 그럼 다시 수도권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온다고요? 이거 사실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도권 교제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뭔가를 한다? 물론 또 대출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비과세라는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이번 정부가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원래 1년으로 줄여놨던 것을 윤 정부에서 3년으로 다시 늘렸던 걸 다시 이 정부에서 1년으로 줄일랑 말랑 요거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둬야 됩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이거 전국 해당입니다. 대구, 부산 예외가 아닙니다.
대출 한도마저 줄어버렸다. 정책 대출마저 줄어버렸다. 규제 지역 내 수도권 규제 지역입니다. 지방광역시 집값이 오른다? 규제 지역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처럼 규제 지역 묶으려면 규제 지역 뭐 지정 요건을 따지고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요건에 맞는지 정성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었는데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이 되었는데 정성적인 요건을 따져보니까 애매하다 이러면서 규제지역 묶는 것을 항상 한 발자씩 늦추고 또 주위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웬걸 수도권 잃어버렸습니다. 수도권. 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언제든지 광역시가 규제지역 묶일 수 있다. 신용대출 지방도 해당되고요. 규제지역 뭐든지 규제지역이 걸리게 되면 다 된다. 정책자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더라. 그거 줄여 들어버렸습니다. 야 그러면 집 못 사면 전세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웬걸 버팀목 대출, 이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한도를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다 줄여 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임차인이 돈을 못 내는데요. 뭐 전세 가격 천정부지를 올려놓으면은 뭐 결국 또 월세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걸 다 때려 막는다. 또 규제 지역 전입 의무 이런 것 때문에 갭 투자 거의 끝났죠. 지방에서 서울 집 산다 전입 의무 힘들죠. 물론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산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주택을 또 먼저 처분하고 또 비과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은 예외 언제든지 규제지역에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야 하고 지방에 신나게 빚내서 샀다가 그게 지금 서울 사람들도 막바지 엄청난 상승세 때 샀던 사람들이 막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도 언제든지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내가 막차라도 괜찮다는 생각이시라면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 가져가 봤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묶일 수 있을까? 투기과열지구 묶이려 그러면 또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지정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대구 웬만한 지역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묶을라 그러면 언제든지 묶을 수 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느냐? 직전월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0%를 초과하게 되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면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저 정책 시간 재고 따지고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열고 정성적인 요건 정량적인 요건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런 정부가 아니잖아요. 6.27 대책 내놓고 6.28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규제지역 적용 따질 것 같았으면 수도권 이렇게 묶어서 규제를 적용했을까요? 나중에 앞에 수많은 대책 수도권 규제지역 이렇게 앞서서 수도권 규제지역 이렇게 나왔던 대책들을 그 옆에 쉼표 하나 넣고 광역시 이 한마디만 넣으면은 사실상 뭐 시간을 재고 따지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정부라면 집값을 닫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분명 집값이 조금 뜬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요거 제가 1.7%, 그 다음에 GDP 성장률 0.8%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대출 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초에는 이것을 얼마로 잡았나요? 1.5, 2.3에서 3.8에서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전년도 대비 대출을 가계부채를 이만큼 늘리기로 했던 것이 반토막 낳는 수순이고요.
자, 고가 아파트 대구에 연간 상승률 5%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 인기 아파트 23% 연간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130% 하면 2.21%거든요. 아파트 가격 3%만 올라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3% 정도 수준만 올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3천이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언제든지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도 언제든지 묶을 수 있고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이런 문장들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묶일 수 있는 것 같다.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공천회가 계속 진행될까요? 수도권 규제니까 지방은 해당이 없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정리하는데 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야, 그건 너의 내피셜 아니냐? 너의 내피셜 아니냐? 제 지난 영상들을 한번 또 뭐 이렇게 복귀해 보시거나 찾아보신다면 그것이 내피셜로 그쳤는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났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처럼 또 이런 느낌들이 있죠. 뭐 이 서울이 오르고 나서 이때 뭐 버블 세븐하고 뭐 난리였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서울, 인천이 주춤해진 틈을 이용해서 광역시들이 올라갔다. 광역시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부의 의지잖아요. 의지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띄울 의지가 없더라. 뭐 건설 경기 살리려고 집값 띄울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뭐 AI 이런 데 투자하고 다른 여러 산업군을 살리는 것이 목표지 건설업 하나에 목매어서 그 성장률에 구걸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이런 패턴이 여기에 나타날 거라고 믿으신다면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투자로서는 애매하죠. 자, 서울의 매수 의지수 99.3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 엄청난 상승의 뒤끝에 지방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얘만 올라갔어요. 이때 2020년도에 정책 자금 그리고 뭐 민간 자금 연간 120조 2021년까지 연간 120조 130조 투입되던 시장이었습니다. 22년도에 한 65조 정도 부동산에 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2025년도에 50조 정도 수준에 그칠 겁니다. 아마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2022년 이 암울했던 시기보다 더 적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뜬다고요? 자, 서울은 99.3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광역시 대구도 0차, 부산도 0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지난주 0.36, 0.43. 이 숫자가 높게 나오고 붉게 물들수록 정책 기관들은 이 자료들을 활용하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높게 한다고 뭔가 대책이 센 게 나오겠다 싶었는데 웬걸. 진짜 여기 벙커버스터 한 발, 두 발, 세 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사실 정부는 거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내 아들이 오늘 이야기하던데 뭐야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러시아, 미국, 뭐 중국 순이죠. 그리고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 쭉쭉쭉 나오다가 일본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일본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다더라? 예,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 히로시마 마이너스 1, 나가사키
마이너스 1.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아무튼 어디든지 이 벙커버스터 같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투척할 수 있겠구나. 자, 주간 신고가 비율 딱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 어떤 지역들도 집값 오른다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러면 바로 규제 두드러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방의 거래량은 불을 뿜었습니다. 인천은 서울이 조금만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덩달아 늘어나거든요. 자, 이번 주의 제목은 627 벙커버스터, 627 벙커버스터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확실히 서울이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들 거니까 지방의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해서 야 이거 이제 지방의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사다가 막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는 6월 거래량이 올해 최고 거래량, 부산도 올해 최고 거래량, 인천도 올해 최고 거래량, 대전도 올해 최고 거래량, 울산도 올해 최고 거래량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오늘 은행들 바로 비대면 대출 바로 문 잠궈버렸죠. 뭐 시스템 점검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막 그 규모를 많이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거래량 안 되는 곳은 부산. 사실 대구도 거래량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뭐 아파트 개수로 보나 인구로 보나 부산이 가장 거래가 안 되는 축에 속하고요. 전세 거래는 부산, 인천 그나마 활발. 대구는 인구 대비로 보면 가장 안 되는 곳 중에 하나. 자꾸 대구가 더 줄어들어요. 이상합니다. 뇌같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그걸로 네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어떡하냐. 그 말씀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의 세 번째 고리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거래량이 뭔가 많이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됐는데도 거래가 딱히 많지 않습니다. 자, 매매물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은 뭐 20% 연초 대비 20% 매물 급감. 지방광역시는 대구 뭐 42,500 수준에서 1,500개 한 5% 정도. 지방광역시들은 매물 고점 대비 한 5%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부산은 그만큼 조정도 안 받았어요. 서울의 매물이 다시 반등할 것이고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집값 띄우는 정책 아닌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서울을 눌렀으니까 홍선은 거 어쩌고 하면서 또 이거 이제 지방의 시간이다.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현혹되고 또 뭐 그로 인한 거래도 좀 늘어나겠지만 금방 금방 또 뭐 규제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더지 잡기 제가 요 대책이 나오기 전에 두더지 잡기식의 그런 대책 아닐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었죠. 예. 두더지 게임기, 두더지 두드리는 게임기 코드를 뽑아버렸다. 코드를 뽑아버렸다. 예. 튀어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도 살짝 늘면서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었는 상황. 대구는 매물 3위. 뭐 대구가 제일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분양이 제일 안 좋은 건 대구가 맞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 부산이 아까 1등인 거 보셨죠? 전세 거래가 제일 안 되는 곳 대구. 사실 이게 전세 수요가 이게 사실 미래의 매수 수요가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많이 없다는 것. 뭔가 뒤가 찜찜합니다. 아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토님 이 시간에 맞죠? 제가 자료 준비를 내일 농약 치러 간다고 내일 농약 치러 간다고 자료 준비를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막 자료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내일 또 날도 더운데 약 주고 나서 힘들까 봐. 이 또 까먹기 전에 방송한다고 예, 빨리 했습니다. 지방은 계속 메일 아이디 메일드님 예, 지방은 계속 뭐 타격의 시간이었죠. 뭐 더 이상 뭐 타격이 받을까 있을까 정도로 뭐 상당수의 뭐 신축, 뭐 인기 있는 지역 뭐 이런 데 빼고 상당수는 뭐 2016년, 17년 가격이니까 사실 타격이 컸죠.